자, 새로운 단원인 24단원 함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지만 중학교 때 배운 함수와 다르게 조금 더 심화되게 고등학교 때는 다뤄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집합은 이제 난영쌤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자, 집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합은 자 우리가 20단원에서 집합과 명제를 해서 배우는데, 자 집합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집합들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남과학고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특정하게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민수가 봐도, 저 외국에서 본 알렉스가 봐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가 있는데, 이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에서는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y로에. 따라서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우리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글자 f를 많이 따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f, 자 x가 y로 가는 f 함수, 그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f에 의해서 x의 원소 x에 y의 원소 y가 대응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fxy, 그다음에 x가 y로 갔을 때 f, y는 fx,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꼴이죠. y는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함수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 하고, 우리는 함수값을 뭐로 나타내죠? 그렇죠. 대응되는 그 y에 있는 값을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이거를 우리는 fx로 나타냅니다. fx. 네, fx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fx로 나타내면, 자 x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y를 종속변수로 합니다. 자 독립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하고, 자 y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를 얘기를 해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되는 값인 y 값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앞 단원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배웠었잖아요. 자 x, y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거나 평행이동하면 어떤 점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다른 점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번호를 매길 수 있잖아요. 번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번을 매길 수 있듯이, 각각의 값들을 매기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도형에 대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도형과 넓이를 대응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 t가 x에서 y로 가는 즉 우리가 x, y에 관한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x를 t에 관해서, y도 t에 관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함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에 관한 함수를 통해 x를 뭐 t-1, y를 et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에서 대응될 수 있는 나와서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의 원소들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자,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선택받을 수 있는 대응된 것들이 있겠죠. 이 대응된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대응된 것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에 대응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결국에 y 어떤 집합 y까지 있는 모든 치역과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 하냐면 공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x의 뭐 집합 x라고 하면 되겠죠. 집합 x. 그다음에 공역 같은 경우에는 집합 y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그 공역 중에서 대응된 y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네, 아까 이제 뭐 간단하게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에서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 하는 거예요. 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f에 의한 x, 자, 어떤 f에 의한 x의 값이, 근데 이 x는 어디에 있어요? 라지 x라는 원소 위에 라지 x라는 집합 안에 원소 x가 있어요. 그 함수값 전체의 집합 fx, 그러니까 대응되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함수를 거치다 보면 x의 값이 fx가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들의 집합, 그러니까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함수 f에 뭐라 하냐면 치역이라고 하고, 네, 치역이라고 그다음에 이 치역이라고 우리가 fx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fx.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아직 부분집합의 개념을 배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치역의 fx는 공역 y의 부분집합, 즉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속하고 있잖아요. 공역 안에 치역이 있기 때문에 뭐 부분집합은 나중에 배우면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속한다라고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서로 같은 함수인데,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자, 우리가 정의가 중요해요. 어떨 때 함수 같은지.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두 함수 fg에서, 자, f랑 g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fx랑 gx가 뭐 할 때, 그렇죠,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fx랑 gx랑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fx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gx는 3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을 했을 때, 자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자 fx랑 gx가 서로 같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고, 다음에 마찬가지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호로는 f는 g 이렇게 함수 값을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 그러니까 즉 x를 f라는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gx라는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뭐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서로 같으면 f는 g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f는 g와 같지 않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